다음으로 직무 수행 평가 방법 보겠습니다. 조직에서 직무 평가 받다, 그쵸? 직무라는 거, 그 일을 수행하는 그 사람들을 구분해 놓는 거, 과장이 더 높니, 부장이 더 높니, 이걸 어떻게 평가하는 거야? 거기에 따라서 임금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직무 평가였어요. 근데 지금은 인적자원 관리에서 나오는 부분이고, 일을 한 사람에 대한 평가예요. 직무 수행 결과를 평가하는 겁니다. 직무 수행 평가 어떻게 하는지 방법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도표식 평정척도법이 있어요. 이거는 가장 오래 사용된 방법이에요. 그리고 평가 요소를 먼저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 요소, 뭐 예를 들면 잠재력, 성실성, 태도, 업적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연속된 척도를 적용하는 거예요. 연속된 척도. 그래서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성실성 수준에서는 몇 점인지, 혹은 잠재력 수준에서는 몇 점인지 이렇게 평가하는 방법이 도표식 평정 척도법이에요. 자, 체크리스트는 뭔지 보겠습니다. 체크리스트는 근로자들의 업적이나 특성을 지울 수 있는 서술문들을 작성을 합니다. 쭉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평가자가 그 서술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결단력 있게 행동한다. 맞으면 동그라미, 아니면 X 이렇게 하는 게 체크리스트예요. 자, 에세이 평가법이라는 거는 평소 피평가자의 그 행동인데 직무 관련된 행동, 이런 것들을 기술하는 거예요.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이제 기술을 하게 되는데,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을 하는 데 있어서는 평가자의 그 기술 능력, 문장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에서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작성된 에세이 평가법을 보고는 피평가자가 평소에 내가 일을 할 때 이렇게 행동을 하는구나 라고 이제 도움을 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서열법이라는 거는 피평가자를 랭킹하는 거예요. 1등부터 맨 끝등까지 순위를 매기는 거예요. 그 방법은 두 개가 있습니다. 쌍대 비교법이라는 거는 둘이 짝지어 가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A, B가 있으면 A가 더 위에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엔 A, C를 비교해서 C는 어떻게 가지? 이제 이렇게 둘이서 비교를 해나가는 게 쌍대 비교법이에요. 대인 비교법은 어떤 대인, 기준이 될 만한 인물을 선정을 하고 그 기준이 될 만한 인물이랑 나머지 인물들을 비교하게 되는 것, 표준 인물과 비교하게 되는 것이 대인 비교법입니다. 지금 서열법 얘기하고 있어요. 다음은 강제 배분법이에요. 강제 배분법은 사전에 정해진 비율대로 피평가자들을 성적을 할당하는 걸 얘기하게 됩니다. 강제로 A등급은 몇 명, B등급은 몇 명 이렇게 구분합니다.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성적 줄 때에도 강제 배분법에 따라서 B등급은 몇 퍼센트까지, A등급 몇 퍼센트까지 그렇게만 성적을 줄 수가 있거든요. 사전에 이렇게 약속이 된 겁니다. 객관성,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으나 특별하게 우수하거나 열등한 자들로만 모여있을 때에는 부적합해요. 얘네들은 다 A등급인데 사전에 A등급은 30명만 줄 수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애들은 우수하더라도 B등급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강제 배분법이에요. 그러나 장점은 규칙적인 오류를 제거할 수가 있다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규칙적인 오류는 평가자 입장에서 너무 후하게 점수를 줄 수가 있고, 어떤 평가자는 좀 박하게 너무 점수가 낮게 평가를 줄 수도 있고, 또 어떤 평가자는 중립을 주화해서 중간 정도로만 평가를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전부 다. 이제 그랬을 때는 모두 우수하거나 모두 아니거나 모두 중간이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다, 그죠?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강제 배분법 하는 거예요. 그 어떤 평가자들은 우리 구성원이 잘하면 좋잖아요. 우리 조직에서 인정받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해 있는 구성원 모두 다 A 줄 수 있다, 그죠?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강제 배분법이 필요한 겁니다. 중요 사건 기록법은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는 거예요. 최근에 6개월에서 1년 동안에 피평가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굉장히 성공하거나 굉장히 실패한 이런 중요한 사건을 기록해 두었다가 이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중요 사건 기록법을 조금 더 정교하게 개량적으로 수정한 기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행태 중심 평정 척도법입니다. 혹은 행동 기준 평정 척도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도표식 평정척도법이 연속적인 척도를 사용했잖아요. 그거 더하기 중요사건 기록법이에요. 중요사건 기록법에서 조금 더 정교하게 수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구체적인 행동 기준을 서열을 하는데 어떻게 서열을 하게 되냐면 가장 이상적인 것부터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를 쭉 씁니다. 점수를 매겨요. 예를 들면 1번에 해당하는 간호사는 기술적인 능력 활용에 문제가 있어서 환자 만족도 달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게는 1번이에요.
이렇게 행동을 기술하는 거예요. 9점에 해당하는 간호사는 이 간호사는 모든 기술적인 능력을 잘 두루 갖추고 있고 완벽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숙련되어 있다가 9점에 해당하는 간호사예요. 이렇게 어떤 행동을 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행동부터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까지 서술하고 각 행동에 점수가 매겨져 있는 게 행동, 기준 혹은 행태 중심 평정 척도법입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직무 수행 평가 방법 중에서 중요 사건 사술법을 정교하고 계량적으로 수정한 기법으로서 직무의 구체적인 척도를 사용하여서 평가 시 주관성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은 이게 행동 기준 평정 척도법입니다. 네, 그러면 직무수행평가 봤고요. 이제는 직무수행평가 할 때 평가자가 가지게 되는 오류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류와 관련해서는 17년도, 18년도, 22년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먼저 후광효과 볼까요? 후광효과는 어떠한 특정 요소가 빛이 났어요. 빛이 나서 나머지 요소도 다 좋게 보는 걸 얘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신규 간호사가 왔는데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서 인사를 굉장히 밝고 쾌활하게 했어요. 그 점이 너무 이쁜 거예요. 수 선생님이 볼 때. 그렇게 되면 일을 좀 실수하더라도, 일을 좀 못하다 하더라도 아 얘는 그럴 수 있지 라고 좋게 평가하는 게 후광효과예요. 호응효과 볼까요? 호응효과는 한 가지 부정적인 면을 먼저 보게 되어서 나머지도 지나치게 비평하게 되는 평가 경향을 얘기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신규 간호사가 지각을 했어요. 근데 걔는 진짜 능력이 우수한 애였거든요. 근데 지각을 했고 처음에 그런 부정적인 면을 먼저 봤기 때문에 쟤는 불성실하다. 쟤는 일을 못할 것이다. 라고 갔기 때문에 나머지도 다 평가를 부정적으로 받게 되는 게 호응효과예요. 여러분들에게는 후광효과의 평가 오류가 적용되길 바랍니다. 다음은 중심화 경향이 있어요. 중심화 경향은 평가를 하는 입장에서는 평가하는 자체가 부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 점수를 주는 걸 좋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극단적인 평가를 기피하는 심리적인 성향에 의해서 다 중간 정도다라고 평가하는 거죠. 우리 설문조사할 때 보통이다 많이 하지 않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관대화 경향은 평가자가 지나치게 관대해서 피평가자의 실적과 상관없이 그냥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 걸 얘기하게 됩니다. 평가자 입장에서는 피평가자들 다 우수하게 평가를 해야지 제가 조직의 입장에서는 관리를 잘하는구나 너는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적용이 될 수 있는 게 관대화 경향이에요. 근접 오류라는 거는 근접하게 배치된 평가 요소들이 유사하게 결과가 나타나는 경향이에요. 예를 들어서 성실성이 1번에 있었고 책임감이 2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걔는 성실하긴 하나 책임감은 없었던 애인 거예요. 근데 굉장히 성실하다 보니까 성실함 정도에서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바로 밑에 책임감도 있다 보니까 책임감은 그냥 성실함 밑에 있었을 뿐인데 책임감도 동시에 높게 결과가 나타나는 경향이 근접 오류인 거예요. 시간적인 오류라는 거는 시간적으로 최근의 실적이라든지 내가 평가하는데 하필이면 맨날 지각하다가 최근에 굉장히 잘했어. 그러면 아 걔는 좀 잘하더라 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평소에는 실컷 혼났지만 최근 실적이 우수했기 때문에 평가가 좋게 평가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맨날 잘하다가 한 번 잘못했어. 근데 한 번 잘못하고 나서 바로 평가일이네. 그렇게 되면 평가가 부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시간적 오류예요. 대비 효과라는 거는 뭐냐면 하필 입사 동기 중에 우수한 애가 있는 거예요. 너무 우수해 걔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너무 우수한 자가 있어서 나는 원래 잘하는 애도 불구하고 걔 때문에 낮게 평가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억울하겠다 그죠? 다른 경우도 있어요. 어떤 낮은 성과를 취하게 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개선했어요. 그러면 나는 중간 정도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평가를 하는 입장에서는 걔한테 기대감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잘했다 너 라고 평가를 하게 되는 게 대비 효과예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굉장히 못한 친구가 있는 거예요. 공부를 못했는데 중간 정도 성적을 성취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중간 정도지 결코 잘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교수님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너 너무 훌륭하다. 너무 잘한다. 라고 하게 되는 거죠. 잘한 애들이 훨씬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이 대비 효과입니다. 규칙적 오류는 뭐냐면 총체적인 오류다라고 하는데 규칙적 오류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규칙적으로 오류를 범하는데 여기에 속하는 게 관대화 경향, 중심화 경향, 가혹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굉장히 관대하게 하고 어떨 때는 중심화 경향이 있고 어떨 때는 가혹하게 평가를 하게 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게 바로 규칙적인 오류예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강제 배분법인 거죠. 다 좋은 점수 주거나 다 중간 점수 주거나 다 나쁜 점수 주지 못하도록 강제로 A등급 몇 퍼센트, B등급 몇 퍼센트 이렇게 사전에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피평가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직무를 수행했는지, 조직 목표 달성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는 직무 수행 평가 방법은 1번 서열법, 2번 강제배분법, 3번 체크리스트법, 4번 중요사건 기록법,
5번 도표식 평정척도법. 네, 어떻게 이 업무 달성에 기여했는지 작성하고 평가하는 거는 중요사건 기록법이었다. 그죠? 그래서 중요사건 기록법이다. 이렇게 가셔야 되는 것이고, 병동의 간호사가 책임감이 좋은 것으로 인식이 되어서 간호관리자가 직무 수행 평가할 때 다른 부분도 우수하다고 평가하였다면 이때 나타난 오류는 이게 후광효과인 거예요. 후광효과. 자, 그 다음 최근 발생한 사건에 영향을 받아서 간호사에 대한 직무 수행 평가를 했다면 이때 어떤 오류가 발생할 수 있나? 이거는 시간적인 오류인 겁니다. 아시겠죠?